자,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자, 오늘 방송은 주말 방송이고, 자, 12월 19일 금요일, 시장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주말 방송 한 주간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방송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9일날 금요일날 일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미 예측 가능한 일이었고 시장에 이미 다 알려져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렇게 되면 엔캐리 청산 문제나 이런 것들로 과연 이제 시장 충격이 어떨까 하면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19일 맞죠? 19일. 19일 날 만약에 이게 발표가 되고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이거는 단기 매수 구간이 될 것이다. 시장 단기 저점 나오는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죠. 근데 이제 중소형주가 월등히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반도체 장비나 아니면은 조금 내년 정부 이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딱 보면은 태양광. 그래서 대명에너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금도 사도 돼요. 대명에너지 다음 주도 눌리면 사세요. 저희도 매수 추천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사십시오. 눌려주면 날라가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2026년 시장 전망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 대박주가 저희 이제 텔레그램 방에 드렸던 게 미래에셋 벤처입니다. 완전 초대박이 터졌죠. 무조건. 근데 추천 대비해서 다 먹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중간에 단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얼마 이상해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는데, 매수 추천가 대비 지금 더블이 났습니다. 더블 완전 초대박입니다. 근데 이 미래에셋 벤처 뿐만이 아니라 제가 창투사를 잘 보세요라고 뭐 때문에 말했습니까?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오면서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그냥 창투사 보시면 된다. 창투사.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때 이야기 한번 나왔었죠. 12월 달에.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딴 거 보지 마세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오면 바이오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이미 시세 다 터진 거 보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라. 자, 창투주 보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적중이고요. 그 다음에 1월까지는 중소형주 테마주가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투자 가치관 때문에 난 대형주 해야 돼 하시는 분은 하세요. 하시는데, 시장에서 지금 1월까지는 중소형주 테마주가 월등히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우기지는 말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고 빨리 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시간이죠. 주말에 전부 다 이제 밖에서 이제 싸돌아 댕기다가 속속들이 이제 집에 기가를 하죠. 또 목이 왜 이렇게 건조하냐. 또 뭡니까? 이번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다 뭐다 많지 않습니까? 이제 또 연말 분위기고, 그러니까 밖에 나갈 일이 많습니다. 돈 나갈 일은 많은데 여러분들 시장은 별로 안 좋고, 돈 들어오는 구멍은 좁고 나갈 구멍은 넓고 골 때린다, 그죠? 아무튼 최대한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정리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 자, 핵융합기업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핵융합 전력 생산 실정 추진 소식 등의 핵융합 에너지 테마가 상승했다. 자, 요 일진파워라는 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요 종목은 내가 봤을 때 나중에 한번 해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면서 요게 아마 거래 정지 한번 됐다가 지금 살아난 거죠. 결국에는 요거 보세요. 해먹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한 9월달, 8, 9월달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엔 얘네 해먹죠. 이렇습니다. 아무튼 일진파워 만약에
내일 눌리면 한번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 한번 가져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비추로테크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우주항공 하고 같이 엮여 있는데요. 요것도 핵융합 그 다음에 우주항공 같이 엮여 있는데 요런 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되 한 개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가 좀 없기 때문에 이게 매매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 그거는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알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X 내년 하반기 상장 시 기업 가치 최대 1.5조 달러 평가 전망에 뭐 관련주들 상승했다. 뭐, 여기서 대표적인 게 하나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래에셋 벤처가 여기 낑기고 저기 낑기고 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내년 창업 지원에 약 3.5조 원 투입 소식이 창투사 테마 상승했다. 이거 정부가 미래에셋 벤처죠. 미래에셋 벤처. 그 다음 대성창도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 뭐 뻔한 거 제가 설명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제가 이미 여기서 추천드렸어요. 여기서 저희는 요날 이날 저가 매수 시켜드렸죠. 그러니까 단기로 두둑이 패고 좋다 했는데 이게 이만큼 간 겁니다. 이만큼. 매수가 대비 딱 더블이네요. 더블 더 낫네 약간. 근데 이걸 뭐 매수가 익절 잡고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대박 났을 거고 중간에 잘라먹기 하신 분들은 뭐 그냥 끝난 겁니다. 시세를 다 먹을 순 없죠. 그냥 그렇다라는 거. 그다음 뭐 대성창투라든지 이런 것도 뭐 잔잔바리 시세에 나왔으니까 뭐 여러분들 보셨던 분들은 잘 수익 실현하셨을 거라 보고요.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 자 이것도 괜찮다 했죠. 에이티넘도. 그다음 뭐 스틱 인베스트먼트, 스틱이 좀 안 날아가고 있네. 이게 좀 답답입니다. 이거 답답이. 그다음 DSC 인베스트먼트. 요것도 한번 조금 더 볼만 하겠네요. DSC 같은 경우에는 아직 땅바닥에 붙어 있죠. TS도 요런 것들 한번 눌림목 한번 공략 대상으로 점 찍어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도 터지니까. 자, 그 다음에 대규모 에너지 전환 정책 본격화 기대감. 이거는 저번부터 지금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내년부터 이재명 정부가 이제 내년이 본격적인 예산안 가지고 해먹는 원년이죠. 원년. 그렇기 때문에 뭘 해먹겠습니까? 뭘. 자꾸 서해안 에너지 관련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소리를 자꾸 하고 있죠. 저쪽을 분명히 해먹습니다. 해먹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잘 보시고 그 다음 SK 이터닉스 잘 보세요. 근데 제가 하나 솔루션은 잘 보라 말씀 안 드립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명 에너지 하나만 태양광에서는 대명 에너지 하나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 25,000원까지는 충분히 간다. 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뭐 저를 믿으면 사시고요. 안 믿으면 사지 마세요. 단 한 주도 사지 마세요. 제가 뭐 이거 여러분들한테 드려가지고 뭐 수익 난다고 제가 돈 받을 것도 아니고 돈 내놔라 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손실 봐도 본인 책임, 수익 봐도 본인이 잘한 겁니다. 아무튼 저는 조언만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대명 에너지도 잘 보시고요. 눌릴 때마다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대한상이 7년 만에 중국 경제사절단 뭐 파견 소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엔터, 그 다음 뭐 화장품 여행 요런 거. 그래서 요즘 보면 가만 보면 하이브가 꿈틀꿈틀 좋습니다. 30만원대는 30만원 이하에서는 항상 하이브는 기회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죠. 다른 건 거의 다 올라갔고 조금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은 대한항공 정도 볼만하다.
대한항공 요런 거는 뭐 길게 들고 가야 됩니다. 근데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 생물보안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바이오주 요런 것들 올라갔다,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호실적 발표, 그래서 뭐 요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조선 하나오션이 수주 하는 바람에 하나오션이 상승을 했죠. 뭐 그거는 핑계입니다. 핑계고 이제 너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주도주 치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 방산 원전 조금씩 들어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지수 저점이 왔기 때문에. 자, 그다음 수급을 한번 보시면, 예, 현물은 뭐 패대기 치고, 예, 그다음에 코스닥하고 선물 쪽에 조금 매수 들어오고, 기간은 현물만, 선물은 매도고,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날. 자, 지수는 보시면 여기죠. 단기 저점. 내가 아무래도 금요일날 일본 금리 인상을 오히려 하고 발표를 해버리면 얘가, 예, 방향을 좀 턴할 것 같은데 단기 저점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4천선이 안 무너지고 이제 또 거기서 지지를 잘 받고 턴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4천 뭐 한 150에서 4200선을 다시 재도전 두들기로 가는, 예,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26년도 전망을 한번 해드릴게요. 26년도. 자, 26년도 복병이 있습니다. 26년에 이제 일어날 일이 뭐가 있느냐? 선거가 일단 있죠. 선거. 근데 지금 가만 보세요. 정부에서 주식시장 살린다 해가지고 주식시장 끌어올렸는데 코스피만 올랐습니다. 코스피만. 근데 이제 5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4천 한 200까지 갔다가, 예, 못 가고 있죠. 자꾸 이제 건건이 이제 걸리는 게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일 비상불이 켜진 게 환율입니다. 환율. 그럼 내년에 대미 투자금 송금도 해야 되니까 환율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치 아픕니다. 못 잡습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금리 인상을 해야 되죠.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라는 딱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PF 대출이 우려가 되고, 그렇게 되면, 예, 영끌한 사람들 또는 건설사들 뭐 줄도산이 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영업자들, 예, 지금도 내수 경기는 개판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업종에서 뭐 반도체, 조선 이런 쪽만 좋지 내수 경기는 개판입니다. 개판. 뭐 자영업자들은 지금 뒤로 나자빠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거의 뭐 초주검 상태죠. 자, 그런 상태고,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내년에 환율 문제가 더 심하면 심했지, 예, 이게 잡히진 않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이미 딱 머릿속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 5천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허망된 꿈인데, 허망되고 허황된 꿈인데, 이거는 개 짖는 소리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5천, 6천, 7천 하면서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업자들을 조심을 하십시오. 그들은 긍정 멘트를 막 날려야 여러분들이 막, 예, 강의도 듣고, 예, 자료도 뭐 받아보고 결제도 끊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좋은 소리만 한단 말입니다. 귀에 달콤한 소리만. 네 개의 캔디죠. 네 개의 캔디입니다. 자꾸 좋은 소리만 귀에서 속삭입니다. 근데 안 좋은 소리 하면 여러분들은 부정적으로 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지금 시장 보면은 이제 정부 약발도 안 먹히고 이제 자꾸 부정적인 뉴스만 지금 요즘 들떠가지고 나오고요. 보면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환율 요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창용 총재가 딱 말하는 거 보면 노답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라는 뉘앙스가 엄청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좀 문제고요. 그래서 26년은 저는 연초에 반짝 상승하고 나면 한번 3,500, 600 한번 구경하지 않겠느냐. 심하면 3,200 구경하지 않겠느냐. 연중. 저는 그렇게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위아래 상하 변동성 장세다 라고 보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갔다가 이 고점을 넘어갈 것이냐, 이것도 저는 내년에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갔다 오면 3,800까지 반등은 주겠죠.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이까지 다시 올라가서 이거 고점 뚫고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의문이다. 지금의 환율 상태, 그 다음 우리나라 주식 상태, 수급 여건, 재반 여건을 봤을 때는 아직은 그걸 확답을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물리지 마세요. 물리지 마시고, 만약에 물리려고 생각을 딱 하고 계시면, 예를 들면 나 물리겠소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어떤 종목에 물리느냐, 예를 들면 저 PBR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그러니까 바짝 올라있지 않는 주가들, 이런 거 아닌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물리면은 답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말하는 대로 지수가 한번 와장창을 나중에 내년에 들어가서 해버리면 올해까지 많이 오른 주식들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암울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하시고 계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연말 연초는 조금 더 반등 이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3,000 지지하면 제가 괜찮다 했습니다. 자, 환율은 여전히 답이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금도 좋죠. 그냥 좋은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징 반도체 빠지고 조선주가 좀 좋았고요. 조선주, 그 다음 현대모비스, 두산에너빌, 삼성물산, 그 다음 나머지 기타 종목들 좋았고, 2차전지하고 반도체가 조금 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로봇, 바이오 정도, 그 다음 아까 말한 엔터 정도가 금요일날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이제 기사죠. 주말간 금토일 기사가 나온 거 봅시다. 2억 원 금융위원장, 2억 원인지 3억 원인지 이분께서 코스피 5천 코스닥이 뒷받침해야 가능하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코스피 5천은 5천이고, 코스피 5천은 정부가 잘하면 됩니다. 기업과 정부가 잘하면 되는 건데, 이제 가만 보면은 코스피 5천 만들기가 녹록치 않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피 4,200까지 왔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수익을 막상 못 내고 외국인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니까 별로 정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기대하고 막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슬슬 약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근데 내년에 선거는 있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디 많이 몰려있습니까? 코스닥에 바글바글 몰려있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을 좀 또 띄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는 5천원 만들기는 자기네들이 봤을 때 야, 이거 택도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환율도 계속 난리를 치고. 그러면 코스닥이라도 좀 천스닥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나 잘했죠 하고 소리를 들으려고 제가 봤을 땐 딱 머리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는 중소형주 테마주가 좋을 겁니다. 잡주 테마주, 중소형주. 내년에는 26년도는 중소형 잡주 테마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요. 천스닥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죠. 천스닥이 뭡니까? 천하게. 아무튼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150조 국민성장펀드 이런 거 해가지고 올려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일본 금리 인상 뒤늦게 뉴욕 증시 암호화폐 발작한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이거와 무관하게 이미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환율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죠. 환율 문제가.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내년에 환율이 자꾸 오르면 결국엔 물가가 오르고, 근데 이제 이창용 총재가 하는 말 들어보면 지금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없고, 예. 내년에 이제 또 대미 투자금 송금도 있고요. 여기도 보면 대미 투자 속도 조절하겠다죠. 만약에 고환율 지속되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힘든 건 누구냐? 돈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안 힘듭니다. 이제 서민들만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납니다. 정부에서 내년에 어떻게든 그걸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없으면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게 이제 잘 될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바꿔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돈 푸는 걸 참 좋아하죠. 돈을 막 푼단 말입니다. 돈 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 환율 상태에서 자꾸 돈을 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환율이 안 잡힙니다, 절대. 지금 가만히 있어도 환율이 안 잡히는데 여기다 돈을 자꾸 풀어대면은 잡히겠습니까? 안 잡힙니다.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년에 요게 이제 화두가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두가, 장이 좋을 때는 뭐 환율 신경도 안 쓰고 뭐 그 환율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좋습니다. 요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장이 안 좋아지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실상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년에 분명히 한번 보세요. 이거 문제 됩니다. 26년도 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을 테입니다.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막 까불고 자꾸 긍정 멘트 날리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쨌든 꼬셔가지고 사사사사 꼬셔가지고 눈웃음 치면서 꼬셔가지고, 예, 강의 팔아먹어야 됩니다. 강의. 저 네프콘이라든지 뭐 유튜버, 그다음 뭐 증권방송 요런 데는 막 강의 팔아먹죠. 강의. 조심하세요. 예? 강의 팔아먹고 뭐 유료 리딩, 예, 뭐 그다음 뭐 컨텐츠, 유료 컨텐츠, 뭐 네프콘 같은데 유료 컨텐츠 뭐 이런 거 팔아먹기 바쁩니다. 뭐 책 팔아먹는 놈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정 멘트를 날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속지 마시고, 그 속습니다. 속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연초까지 매매 잘 하시고, 예, 한번 잘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연중에 한번 보자 이겁니다. 보자. 그 특히 자, 연말 연초에 이제 조방원이라든지, 예, 작년부터 이제 바짝바짝 올라 있는 종목들은 꼭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물리더라도 좀 기업 가치가 있는 종목들, 요런 종목은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저 위에 이제 저 고포라든지 고PBR, 고포 종목에 잘못 물려가지고 만약에 지수가 아작났다, 죽는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죽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주간 전략상 여전히 뭐 종목들은 뭐 지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지수 플러스 뭐 조방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매매 대상 찾아보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까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바이오 여전히 괜찮고, 그다음 뭐 종목들 또 있죠. 아까 말한 에너지, 그러니까 뭐 풍력이라든지, 예, 저 또 뭐 있습니까? 태양광 이쪽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관련주 요 정도 한번 봐보시면, 예,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창투사에서도 혹시나 이제 미래에셋 벤처가 너무 많이 갔으니까 후발로 뭐 DSC라든지 TS라든지 요런 쪽도 한번 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대명에너지, 예, 대명에너지, 그 다음에 HMM 같은 것도, 예,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 정도 하면은
주간 전략 뭐 충분하실 것 같고요. 26년도에 대한 중요 사항을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주지를 시키고 있으니까 헛소리 하는 데 가가지고 뭐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헛소리 듣고 하다가 삐약삐약 합니다. 예? 막 하늘에 별이 보이고 막 속이 메스껍고 토하고 난리 납니다, 진짜. 지금 뭐 이런 기사도 믿지 마세요. 이거 가만 보면 이 보세요. 11월부터 한 투기 움직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뭐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11월부터 한 투기인데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그럼 이때까지 수수방관했으니까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뭐 큰 소리 치고 있어요. 할 수도 없으면서 할 방법도 없죠, 지금. 없는데 뭐 큰 소리 칩니까?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가입해 놓으시고요. 제가 달별로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리니까 네이버 카페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 있으니까 24, 25 아마 방송을 제가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일단 내일은 제가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한 주도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